안녕하세요, 레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생산과 그리고 웨이모를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웨이모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이 잘 알려진 회사죠. 근데 오늘은 그 부분보다 제가 지겹도록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와 비슷하게 계속 지겹도록 얘기하는 양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산인데 왜 웨이모가 나오냐? 웨이모도 심각합니다. 참 그런 면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인트로 영상으로 제가 짐을 왕창 싣고 모델 Y를 갖고 이제 장거리를 뛸 일이 생겼는데 승차감 논란을 계속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솔직히 그걸 모르겠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날이 좀 추워지면서 이제 환절기에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감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이제 날이 좀 추워지니까 제가 공기압을 좀 그걸 미리 걱정해서 좀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넣으면서 알았는데 제가 타이어 프레셔를 한 40이 안 되게 하고 다녔더라고요. 경고는 안 떴는데 한 39 정도로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영향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승차감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좀 좋게 느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3에 있었을 때 이제 타이어 프레셔를 좀 낮게 하면 라이드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승차감이 좀 나아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였나요? 이번에 근데 날씨가 추워질 것 같아서 그래 이번에 한번 저도 모르게 좀 과하게 넣었거든요. 42 이상으로. 원래 아마 표준이 아마 42일 겁니다. 와 이거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만 하다라는 게 좀 이거 완전 돌이 되더라고요, 차가. 물론 대신 얻은 거는 전비입니다. 전비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 타이어 프레셔에 따른 변화가 좀 드라마틱해서 구독자님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시면 어떨까. 또 승차감으로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42 이상으로 해보니까 이거 차가 완전 돌이 되더라. 과거에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웨이모입니다. 자, 웨이모가 별 얘기가 없죠. 죽었나 살았나, 도대체 얘들은 사업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테슬라 AI 데이를 앞두고 그러다 한때 자율주행에서 있어서 강력한 경쟁자로 손꼽히는, 근데 솔직히 오늘 결론은 웨이모는 기술력은 최강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탑 그룹 중 하나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거의 가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블룸버그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내놨는데 이제 결국 이제 자율주행은 아직 멀다, 그런 뉘앙스인데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양산입니다. 자, 웨이모가 차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웨이모는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 구글의 자회사이자 이제 기술력인 회사니까 지금 피닉스에서 로봇 택시를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모는 크라이슬러의 퍼시픽 미니밴과 그 많은 사진들이나 영상들은 이미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 제규어도 주문을 했죠. 제규어에서 만든 이제 전기차를 개조해서 이제 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퍼시피카를 한 6만 대, 그리고 제규어를 한 2만 대 정도 주문해서 이제 우리가 로봇 택시를 늘릴 거다. 결과론적으로는 늘리지 못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차량 대수조차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위에 기사에는 이제 바이시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사항 때문에, 그래서 타이틀이 1%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양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차를 개조하는 방식이 얼마나 대량 생산이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웨이모는 이 기술만 팔 생각이었을지 몰라도 일단 로봇 택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차가 필요한데 이걸 엔지니어들이 차를 갖고 오면 일일이 손수 분해에다 다 붙이는, 나름 그래서 노력은 합니다. 이제 $8 million, 한화로 치면 80억? 90억?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한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나름 공장을 이렇게 조그맣게 꾸민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한 100명 정도의 작업이지만 어쨌든 생산 라인은 한 22명.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기사 얘기하기는 모두 이제 어나니머스로 이제 알려진 겁니다.
이제 내부에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숨기고 내부에서 이제 좀 내부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실제 하루에 5대에서 10대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물론 투자 금액도 좀 적긴 했지만 지금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엔지니어들이 이걸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손수 이거를 사람 손으로 자율주행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숙련된 기술자와 연구원들이 직접 달라붙어서 이걸 뜯었다가 붙였다가 부품들을 달고 이런 식으로 생산했으니 사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이렇기 때문에 몇만 대를 만든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거의 핵실을 뿌리는 게 거의 힘들다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뿌리지도 못했고 이렇게 됨으로써 데이터의 수급도 당연히 줄겠죠. 규모를 이루질 못하니까요. 이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양산이 우리가 일상 이런 사람들 생활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가 정말 처음 이런 시장을 열었고 처음에 리딩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전혀 그 뒷면에서는 이런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선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양산, 대량 생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리 생활을 바꾸려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지금 웨이모가 자율주행 기술은 차지하고라도 이런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점 그런 면들이 저한테 확 와닿았고 하루에 5대 10대 만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이걸 계속 가져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사실상 이제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추가로 이 구글의 내부 분위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라든지 그리고 우버가 자율주행을 포기했죠. 그런 것들이 구글의 파운더인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 같은 이제 보드 멤버들한테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길 꺼려하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사업을 구글이 많이 했는데 구글 X라든지 이런 내부 아주 좋은 디파트먼트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위축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같이 하던 크게 생각했던 우버라든지 몇몇 업체들이 이걸 드랍하면서 이제 구글도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내부 분위기는 안 좋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CEO가 부임을 했지만 그래서 존 크랍치가 이제 사임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도전적이진 않다. 이건 좀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도 좀 다운되어 있다라는 내부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렵죠. 존 크랍치도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어셈블리 라인에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더 웃긴 기사가 이 기사가 좀 더 전 재밌는데 지금 이런 드라이브리스 카 그러니까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동차들이 지금 잡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런 옛날 리포트에 2017년에 2018년에 정말 뭐 4밀리언 잡 400만 500만 명의 잡이 이렇게 자율주행을 해서 다 날아갈 거다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막 이러면은 다 이제 끝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여전히 공장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운전자들도 필요하고 심지어 이런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도 잡이 더 창출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잡이 더 나왔을까? 대충 예상이 되죠. 지금 완벽한 자율주행이 안 되죠. 어떻게 창출이 되냐면은 이런 자율주행 차가 제대로 돌아다닐 리가 없죠 지금. 이걸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리모트 어시스턴트 오퍼레이터 차가 막히면 그 예전 영상들 있죠. 그 웨이모 차량들이 막히면은 이제 리모트로 컨트롤한다라든지 정 안 되면 가서 끌고 온다라든지 결국은 자율주행 차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가 되고 이 차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아까 그렇게 손으로 정말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야 되고 뭐 알고 AI나 다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분야에 있는 차량들이 손수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이 더 창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어떤 일손을 덜고 이러려고 하는데 현실은 아직까지는 뭐 물론 먼 미래에 완전히 이런 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런 리포트대로
뭐 몇백만의 잡이 날아갈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전혀 아니더라. 잡을 더 창출하더라. 이런 것도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따라가면 지금 현대에 인수된 보스턴 다이나믹의 이런 정말 멋진 로봇 시연들이 계속 나오죠. 우와 하고 막 이런 시연들은 계속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의 딱 한마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일론 머스크는 딱 그냥 단어 하나만 씁니다. 문장도 안 해요. impressive. 좀 감명 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의도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패러디도 있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이런 자동화를 얘기할 때 혹은 우리가 이제 달에 갈 수도 있고 우주에도 가고 이런 것들을 막 멋진 것들을 보여주지만 솔직히 그러고 나서 so what?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이런 업적 이런 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은 그에 따른 기술에 대한 이런 혜택은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인식되는 so what? impressive. 이렇게 로봇이 있지만 이게 현장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들이 배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장 노동자들을 대체해서 차를 생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의미가 좀 일론 머스크의 저런 간단 명료한 단어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We cannot do anything with this moon. 그러니까 달에 가지만 우리 달에 갈 수 있는 기술력까지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써먹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파생되는 기술들이 인류의 이제 역사 발전에 도움은 줬지만 당장 그 달에 가는 것만으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어떤 혜택을 얻으려면은 값이 내려가고 보편화돼야 되면서 양산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이 없다라는 점. 그냥 말 그대로 임프레시브한 게 다라는 점. 참 이 보스턴 다이나믹 로봇도 참 지겹게 보고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마존 배달부도 그렇고 사람이 직접 다 배달을 한다라는 사실을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 양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EV 스타트업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마이크로 팩토리입니다. 기가 팩토리가 아니라. 왜냐면 기가 팩토리 하려면 돈도 엄청 들고 그리고 이거를 돌리려면 시간이 엄청 리드 타임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마이크로 팩토리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테슬라 같은 프로덕션 헬을 피하려고 테슬라는 심지어 이거 하려다 망할 뻔했죠. 기가 팩토리 하려다가. 그래서 그걸 피해서 마이크로 팩토리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양산을 하려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트렌드일 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생산을 할지언정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제품이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부디 이런 것들이 좀 성공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좀 늘어나서 좀 많은 전기차들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소식으로 더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400만이 넘고요, 구독자가. 근데 이분은 거의 혼자서 찍고 혼자 떠들고 혼자 편집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서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요. 굉장히 진짜 별의별 차들과 옛날 차들과 해서 정말 많은 차들을 리뷰하고 좀 저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많죠. 혹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 리뷰가 화려할 필요도 없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혼자 카메라 세워놓고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400만이라는 어마무시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종종 보는데 이번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플레드가 이분이 평가한 차들 중 1등을 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덕스코어라는 걸 얘기하는데 굉장히 점수가 짭니다. 70점 넘기가 쉽지 않은데 당연히 1등을 차지했고 정말 well around로는 극강이다. 정말 잘 만들어진 차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보면은 핸들링에 대한 아직 그런 독일 차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점, 그리고 마감 아니면 이런 재질, 이게 벤츠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같은 가격 대비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이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높게 평가한 거는 가속력입니다. 가속력. 이분이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페라리나 이런 부가티, 슈퍼카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표정이.
정말 이건 엄청난 신기한 경험이고 롤러코스터 저리 가랄 정도의, 이건 직접 사람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정도로 정말 어나더 레벨의 가속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0부터 60 그러니까 제로 100뿐만 아니라 그때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고속 영역까지 힘을 계속 밀어붙여주다 보니까 중간에서 롤링 가속을 하더라도 세상에 없는 그런 가속,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차를 운전해 봤지만, 정말 많은 차를 운전해 봤지만 이런 느낌을 받아보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플랫으로 가야 되나,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지금 모델 S 롱레인지만 하더라도 모델 3 퍼포먼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 Y랑 3의 가속력도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델 S 소식을 업데이트 하면은 들어가 보니까 또 날짜가 바뀌었더라고요. 뭔가 파트 부족으로 생산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12월에 온다더니 가니까 이게 11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받을 수도, 땡스기빙 전에 받을 수 있나, 조심스럽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날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덕스코어를 마지막으로 보면 이분이 평가한 4도어 세단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타이칸 터보 S도 몰아봤는데, 이분 참 그리고 점수가 짜고 참 다방면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타이칸 터보 S를 몰았을 때 빠르다, 진짜 빠르다, 이건 좀 다르다, 전기차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좀 빠르네, 이건 감당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플레드를 몰아보더니 이건 저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는 비교 불가의, 정말 이런 차가 존재할 수 있나라는 거에 아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캐릭터는, 테슬라 모델 S의 플레드의 캐릭터는 확실하다. 이건 비교 불가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자율주행적인 측면, 주행 보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봐도 정말 이런 4도어 세단과 프랙티컬리티,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으면서 가속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잘 만들어진 차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델 S 롱레인지에 계속 붙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